깨진 추세를 되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브레이크만 잡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뭐 애플 정도의 느낌? 떨어지는 수직 각도를 버티고 지지하는 정도가 보통 통상적인데 얘는 브레이킹 잡고 되돌려서 장대를 세워버리는 아주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누가? 테슬라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와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정치적 이점에서 그런지 굉장히 주가가 펌핑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없었으면 아마 금요일장 못 버텼을 텐데 테슬라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장을 잘 버텨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지금의 이 반등폭, 반등세를 유지하는지 지켜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증시의 부하는, 증시의 부담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를 열어두면서 이번 주장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상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1월 6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또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일을 잘 마무리했고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도출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죠? 자, 그러면 열심히 시장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8% 339포인트가 상승을 한 42,72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전장 대비해서 1.77% 340포인트가 오른 19,600선에서 끝이 났고요. S&P 500도 1.26%가 상승하면서 59,0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리기에 아주 중요한 위치다.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 난 포지션이 없는 상태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했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그냥 깨져버렸으면 증시의 온도가 굉장히 추웠을 뻔했는데 그래도 지켜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주가의 반등과 하락에 대한 의미를 두고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속도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데, 속도적으로 너무 급속도로 움직이면 투자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대응할 시간조차 없이 흐름이 다 만들어지는 조금 악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멈추길 바랬는데 또 멈출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잘 멈춰준 것 같습니다. 전전거래일에 테슬라가 인도량이 좀 빠진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 그 부분들을 바로 희석할 수 있을 만큼, 그 부분들을 바로 치울 수 있을 만큼 주가는 강력하게 한 방에 8%대를 급등을 하면서 전거래의 낙폭을 회복해줬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M7 종목분들 다수가 좀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역시 어느 정도 반등에 좀 성공해주면서 주가가 견인됐던 측면들이 주가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됐습니다. 특히나 브로드컴이 최근에 왕자였다고 하면 원래 있었던 대왕인 엔비디아가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을 들이세우면서 추세를 되돌려놓는 모습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상향 돌파 시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좀 굳건히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쁘지 않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좋았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 파괴력이 있으니까 사실 미국 증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도 못 버티면 미국 증시가 그동안 작년 주가를 견인했던 것이 거품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역시나 힘이 대단했고 제 생각보다도 강력하게 버틴 것 같아요. 저는 매매 영상을 오랜만에 올려드렸지만 매매를 좀 빨리 끝내버리고 그냥 시장 구경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내심 다행이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킬 자리에서 지키지 못하면 다음 상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았었는데 아주 견고하게 잘 버텨줬고요. 추세적으로 이제는 버텼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장이 가장 중요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장에서 잘 버텼기 때문에 주가의 나쁜 상황은 일단 막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제부터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는 반등에 대한 싸움이 좀 이루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또 다시 기술적인 매도를 맞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구간에서 받는 조정과 여기서 받는 조정은 추세가 깨지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형 파동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이번 주는 증시를 좀 좌지우지할 만한 내용들이, 일단 비농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ADP 비농이 있고, 서비스 PMI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부분 데이터가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건데, 왜 이 두 부분을 중요하게 보냐면, 현재 증시의 부담은 사실 금융일장이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다행이다 생각은 들었지만, 보면서 불안정한 면은 걷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4.6선까지 다시 레벨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채금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고점을 체크하려고 하면 주가가 받을 수 있는 부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국채가 4.6선에 있다라는 얘기는 금리에 대한 불안정한 요인이 계속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올해 시장 상태를 봐서는 국채금리의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미 연준에서 올해 금리 결정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내던져 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시장이 의도된 만큼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하면 결국은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보수적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면 시장의 부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하가 이어졌을 때 시장이 버틸 수 있겠냐? 쉽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증시는 사실상 뭐 더 올라가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어디가 고점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이미 작년에 주가를 충분하게 상승시켜놨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 삼아서 매도 차익을 내보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해당 요인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위치에 포지셔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을 했지만 국채가 안정되지 못하면 주가의 하방 압력이 갈수록 높아질 수는 있다라고 저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로가 되는 측면은 현물입니다. 현물이 마이크로소프트 추세가 꺾였던 것을 장대 양봉을 돌렸고, 애플 브레이크 잡았고, 엔비디아가 특히나 박스를 되돌려줬고, 아마존, 메타, 그 다음에 TSMC, 그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정말 테슬라를 볼수록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아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사실 저렇게 추세가 깨지면, 이런 식으로 추세를 깨지면 이게 되돌리는 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심리적인 관점인 건데,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땡겨진 거거든요. 근데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여기서 지지선을 잡아놓고 매수를 찍었다는 얘기인데, 그 매수를 찍는 게 이게 막상 여러분 돈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깨진 추세를 되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브레이크만 잡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뭐 애플 정도의 느낌? 떨어지는 수직 각도를 버티고 지지하는 정도가 보통 통상적인데, 얘는 브레이킹 잡고 되돌려서 장대를 세워버리는 아주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누가? 테슬라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와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정치적 이점에서 그런지 굉장히 주가가 펌핑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없었으면 아마 금요일장 못 버텼을 텐데, 테슬라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장을 잘 버텨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지금의 이 반등폭, 반등세를 유지하는지 지켜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증시의 부하는, 증시의 부담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를 열어두면서 이번 주장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원래 예정된 휴장일보다 하루가 휴장이 더 생겼습니다. 하루에 휴장이 더 생겼고,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도의 날 때문에 1월 9일 날 휴장합니다. 선물장은 프리마켓이 열리고요. 조기에 종료가 되지만 일단 이번 주도 아주 정확하게는 풀타임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진정되는 국면이 있고 하락을 하더라도 진정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수요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 이후장 이런 식으로 양갈래 돼서 분위기 파악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연준 인사들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대거 등장하십니다. 보우먼 이사, 쿡 이사, 그 다음에 슈미드 총재, 윌러 등의 이사들이 나오시면서 흐름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 1월 9일 날 제가 쉰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휴장 때문에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 이번 주에 1월 8일 날 뭐가 있냐면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이 있는데 이 의사록이 오픈이 되는데 장의 영향을 거의 못 받아요. 왜냐면 9일날 쉬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사록 내용이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이번에 좀 매파 성향이 강할 거예요. 지난번에 멘트를 쳐놓은 게 있다 보니까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느낌을 주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날 바로 시장을 반영을 받게 된다고 하면 조금 독하게 받을 수 있는데 하루 정도를 휴식했다가 10일날 받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다시 이번 주는 연준의 싸움이 될 거다. 연준의 해석에 대한 싸움이 될 거다. 라고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중동 쪽에서 지금 휴전 상태인데 약간의 잡음이 좀 들리고 있는 게 있네요. 그래서 약간의 잡음이 들리고 있어서 지금 국제유가 쪽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지금 다시 74불까지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골라고 있죠. 약간의 중동 쪽에 지금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 잡음이 있는 부분이 또 증시에 어떻게 작용이 될런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이번 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싸움은 현재로서 와서는 일단 반등의 싸움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의 반등은 할 만큼 한 것 같다. 여기서 추가 반등을 하는지 못하는지 여부 중요한데 단순하게 주가의 기술적인 반등은 필요 없다. 주가의 기술적인 반등만 할 경우 결국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주가의 반등과 더불어서 국채 쪽의 안정세가 같이 도모돼야 되고 과연 지금 같은 테슬라의 힘이 연속성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은 드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저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매매 전개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전개해 보도록 하겠고 시장의 승패는 진행해 봐야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뷰를 내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이 쉬운 것 같지만 계속해서 온풍, 냉풍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을 조립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명확하게 본인의 주관적인 전략을 잘 구성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와 함께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카카오톡 링크나 텔레그램 링크 또는 화면 좌측에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관련돼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